반갑습니다. 김효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버는 돈을 어떻게 버나 시리즈2 딜리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버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버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 우버가 계속 올라가나?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1분기 매출이 3.54 빌리언, 3분기 매출이 3.13 빌리언입니다. 즉,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1분기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매출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주가도 떨어질 건데, 폭락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33불이었는데, 3분기 실적, 더 낮은 매출이 나왔는데도 지금 얼마예요? 45불이에요. 45불.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수익성이 좋아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수익성도 마이너스예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에서 드라이버를 정직원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이 났지요. 근데 사실 그 결정은 매출과는 크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용 문제니까. 그거는 비용이 좀 더 들고 덜 들고의 문제지 매출이 낮아지고 높아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다. 이 매출로는 설명 안 되는 뭔가가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매출만 깔짝깔짝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해가지고 보는 걸로 이 우버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 이거를? 사면 안 되지. 저라도 이거를 사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뭔가가 있죠. 뭔가가 있으니까 저도 투자를 한 거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그럼 천천히 갑시다. 우버 딜리버리 서비스가 뭔데? 우버 딜리버리 세 가지 부문이 있죠. 사실 예전에는 우버 이츠밖에 없었어요. 1분기까지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버 이츠는 사실 부업이었어. 택시가 이제 핵심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우버 이츠가 크니까 우버 딜리버리로 이제 크게 만들어서 분기별로 발표를 따로 하죠. 우버 이츠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식 배달. 우버 디렉트는 장보기 대행 서비스. 우버 커넥트는 퀵 서비스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번 3번 서비스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매출에 미칠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버 이츠에서 확장할 거리가 생겼다. 좀 더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여러분들 음식이 있죠. 음식 같은 거 샌드위치 시킬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버 이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버 그로서리가 이제 시장 장 봐주는 건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바나나, 페퍼, 딸기, 가지, 사과 이런 거를 우리가 핸드폰으로 딱딱딱 슈퍼마켓에 주문만 하면은 배달해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는 비싸겠죠, 배달비는. 그리고 또 방금 말했던 우버 커넥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일 배송, 퀵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제 급하게 보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우버를 통해서 급하게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돈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나 이제 드라이버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사용할 거리가 좀 더 생겼구나. 내가 좀 더 쓸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시선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할 게 더 생겼다. 자, 그리고 이 매칭을 통해서, 플랫폼 사용자 매칭을 통해서 받는 게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20-30% 수수료다. 근데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수료입니다. 한국에서 소상공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20-30% 수수료 뗀다. 그러면 난리 나요. 한국에서는 이게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못해요. 왜 그런가? 한국에서는 배달이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달 업에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사실 크게 줘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잘 없죠. 그러나 이게 20-30%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나 이렇게 한 곳에 몰려서 살지 않기 때문에 몇십 분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단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20-30% 안 받으면. 그래도 20-30% 받아도 지금 우버이츠나 다른 배달 서비스는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버 배달 매출이 어떻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초록색이
시장 거래 금액이죠. 처음에 2019년에는 뭐 그저 그렇다가 뭐 4조, 5조까지 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그 작년 분기에 비해서 그럼 2배 이상이 늘었어요. 2배 이상이. 이게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가 이게 2배로 느는 게 쉽지가 않아요. 1년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그래프는 뭐냐? 마진인데 마진. 마진이 이제 사실 이게 괄호가 돼 있던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시장 거래액이 이만큼 있어도 마이너스가 이만큼 난다. 100% 넘게 난다.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코로나가 치고 마진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아, 이 시장 거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마진이 점점 나아지는구나. 결국에 사업성이 있는 모델이구나. 계속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이 남을 수 있겠구나. 우리 순이익이 나겠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돈 버는 건 아니다. 돈을 벌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숫자로 나온 거 3분기에 2020년 3분기에는 2배 이상이 올랐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다. 수익성은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점. 그리고 뭐냐, 배달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시면 요거를 이제 택시랑 비교를 했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택시는 35빌리언 될 때까지 요만큼 걸렸는데 배달은 35빌리언 될 때까지 이거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35빌리언까지 쫙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 배달이. 물론 상상도 못했겠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조 단위, 지금 거의 뭐 100조 단위의 그 회사인데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도 성장 속도가 작년에 비해서 135%, 2배 이상 올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도어대시 알 겁니다. 도어대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죠. 그게 보면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도어대시가 1등이 맞아요. 근데 도어대시는 사실 북미 지역 중심이고, 사실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을 하는 회사는 우버 말고 뭐 다른 큰 회사가 사실 경쟁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 중에 다른 큰 경쟁사가 없습니다. 사실 도어대시랑 1대1로 비교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즉 우버가 세계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버 딜리버리만의 특징, 펀 팩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스트메이트 아시죠? 이것도 이제 배달 업체 중에 하나인데 거의 뭐 한 3, 4등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우버가 이제 인수를 했죠. 이제 4분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4분기 발표 났을 때는 포스트메이트의 숫자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에 샀냐? 막 3조, 2.65만 한 3조 되겠죠. 3조에 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여러분들 배달 업체 중에 수익을 내는 회사가 몇 없어요. 뭐 그룹업도 조금 내다가 지금 다시 이제 순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3조에 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돈도 안 남는 거, 수익도 안 나는 거 그거를 3조 주고 그걸 왜 사? 라고 했는데 결국에 코로나가 터지고 무슨 일이 생기나? 여러분들 도어대시 아시죠? 그게 이번에 기업 IPO를 하면서 시장 가치가 거의 6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뭘 말하고 싶냐? 그럼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우리 도어대시에 비해서 포스트메이트가 얼만큼 싸게 샀나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출비라고 합니다. 뭐 PSR 뭐 있는데 전 한국말로 할게요. 가출비. 가출비 뭐냐? 회사 가치가 매출에 비해 몇 배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다 수익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익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매출만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게 도어대시는 회사 가치가 매출에 비해 24배입니다. 근데 똑같은 매출인데도 포스트메이트는 산 가격에 비교했을 때, 그게 시장 가치겠죠, 샀으니까 4.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도어대시랑 매출만 생각했을 때 도어대시랑 포스트메이트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포스트메이트가 거의 뭐 5분의 1, 6분의 1로 싸게 샀다. 그런 재밌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메이트가 지금 현재 도어대시 가격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산 거예요. 그럼 포스트메이트 주주 입장에서 조금 속이 상할 수 있지. 지금 코로나 딱 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발을 했는데 매출들이.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 포스트메이트가 자기 포스트메이트 회사를 팔았을 때 우버에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버 주식 가치로 해서 우버 주식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얼마? 31.45달러. 즉 자기가 그 팔았을 때 우버 주식으로 대신 받았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럼 거의 한 70% 넘게 올랐죠. 이 가격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포스트메이츠도 뭐 크게 손해는 아니다. 왜? 우버 주식을 대신 받았는데 우버가 좀 폭등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이 얼마나 이거 뭐 윈윈입니까? 물론 이제 우버 입장에서는 잘 산 거지만.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사실, 2020년 4분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왜? 이건 제 이메일 계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받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자료로 뭘 말하고 싶냐? 제가 우버 계정이 있어요. 우버 아이디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우버는 한 번 써봤습니다. 우버 이츠는 한 번도 안 써보고. 근데 그 계정을 한 번 만들어 놨다고 계속 마케팅 이메일이 오는 거야. 쿠폰으로. 야, 니 우버 이츠 한번 사 먹어볼래? 우버 내 그 쿠폰 줄게. 그래서 보면은 19년에는 없어요. 19년에 뭐 이메일 그 오는 것도 없어요. 쿠폰도 뭐 $10 10,000원 주는 거 쿠폰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이제 계속 받아도 이거 뭐 해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언제까지 보내는지 한번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19년 4월의 마지막이고 20년 10월부터 그러니까 4분기죠. 20년 4분기. 그때부터 엄청난 쿠폰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짜 돈을. 야, 3만원, 25,000원, 15,000원, 25,000원. 공짜로 막 뿌리는 거예요. 야, 니 한 번만 써봐. 니 우버 이츠 한 번도 안 쓴 거 알고 있어. 한 번만 써봐. 배달시키면 괜찮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뭐냐? 요 가격 얼만큼 뿌리냐? 3만원, 25,000원, 15,000원, 25,000원. 즉 한 25,000원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내 그냥 좋다고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몇 조짜리 기업인데 그 생각 안 하고 돈 뿌리겠어요. 25,000원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우버이츠 계정 아이디를 만드는 거랑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는 거, 그게 가치가 25,000원이라는 겁니다. 25,000원을 주고 야, 니 계정 만들고 한번 배달시켜 먹어봐. 그런 개념에 이제 25,000원의 가치를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회사 생각에 야, 한 25,000원 주고 계정을 만든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배달을 한 번도 안 시켜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시켜본 사람은 없다. 그런 말 있죠? 즉 내가 계정 만들고 배달 한 번 시켜주면은 공짜로 공짜로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니한테 25,000원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000원까지는 내가 자신이 있다 이거야. 한번 네가 쓰면은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당 25,000원 이상은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정을 만들고 나서 그런 이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포스트메이츠랑 4분기 1 공격적인 마케팅 우버이츠, 이거 보면 저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매우 궁금해요. 이제 지금 매출이 얼만큼 올라갈지 막 여러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 재밌는 사실, 우버이츠가 우버 택시보다 더 커질 것이다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답은 뭐다? 예스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그거를 맞추겠어요. 제 말이 아니고 우버 CEO가 1월 15일,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 안 하면 이런 자료도 뭐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어제자 따끈따끈한 인터뷰인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 다라 형님 CEO가 이제는 배달 서비스가 annual run rate 그게 한 40빌리언 된답니다. 여기 보시면 3분기 자료에 35빌리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40 플러스 빌리언이다. 즉 4분기에는 그 5빌리언이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좋은 소식이겠죠. 사실 이 뭐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 안 했지만 그만큼 늘어난다. 두 번째로 뭐냐?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보다 2021년에는 더 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 이제 우버 택시 기업이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버는 배달 기업이다. 배달 기업이다 라고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왜? 규모가 더 크니까, 배달 규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국에는 뭐 50대 50. 즉 여러분들 우버이츠가 처음에는 그 부업 수준이었습니다. 우버이츠 뭐 메인 서비스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50대 50까지 갈 거다. 즉 새로운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또 우리가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서로 상호 보완성. 코로나가 길어지면은 딜리버리가 커질 것이고, 코로나가 조금 빨리 회복하면은 모빌리티 택시가 회복할 것이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우버 딜리버리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멋진 말을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버 딜리버리의 미래 뭐냐? 아마존이 원데이 배송, 원데이 배송이면은 우버는 나는
1 hour 배송. 그러니까 나는 1시간 배송을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1시간이냐? 우리가 1시간 만에 원하는 거랑 하루, 뭐 이틀 만에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죠. 특히 음식은 뭐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먹어야 되죠. 채소, 싱싱한 채소, 뭐 택배, 급한 택배, 뭐 물류, 뭐 개밥, 이거는 이제 펫스토어에서 뭐 개밥 같은 것도 주문할 수가 있고, 특히 퀵 서비스, 한국말로 하면 퀵 서비스가 제일 이제 맞다고 봅니다. 뭐 오토바이로 빨리 이제 배송하는 거, 그게 바로 우버 딜리버리가 노리는 그 미래가 아닐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이 투자의 재미가 뭡니까?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배송.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단가가 너무 비싸죠. 왜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묶음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단가가 싸지는데 우버는 사실 단가가 비싸죠. 하나씩 보내려면은. 그러면 이게 솔직히 수익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려면 도대체 뭘 필요하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만 바로 이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요거, 우버 프레이트, 우버 트럭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버 1 hour 배송이랑 1시간 배송이랑 어떻게 잘 연결시키면 뭐가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부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지만, 어떻게 잘 연결을 하면은 뭔가 수익성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주가가 왜 올라갔나? 매출이 떨어졌는데, 매출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올랐다? 왜냐? why? 이 숫자 3.54랑 이 3.13은 똑같은 숫자가 아니죠. 왜 아니냐? 똑같은 숫자가 아니면 무슨 숫자야? 미국 숫자랑 한국 숫자랑 달라?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봤을 때 첫 번째 1분기 3.54는 대부분이 rides, 매출 탭을 보시면 웃긴 게, 여기 보시면은 ride가 이제 있죠. 이건 이제 우버 택시입니다. 즉 우버 택시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다 묶어서, 그러니까 찌끄레기인 거야, 찌끄레기. 우버 택시만 이게 크게 하고 나머지 찌끄레기 다른 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했죠. 즉 우버 이츠는 사실 별로 기대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다가 이게 갑자기 3분기에 우버 택시보다 더 큰 거야. 그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요 3.54의 대부분은 우버 택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3.13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반 이상이지, 반 이상은 배달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논리가 먹히냐? 우버 택시 코로나 지나면 슬슬 회복하겠지. 그건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우버 타는 사람들이 택시로 갈아타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왜 주가가 올라갔냐? 바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매출이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출. 어차피 우버 택시는 나중에 회복될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버 배달, 우버 이츠가 지금 우버 택시보다 더 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출, 여러분들 야후 파이낸스에서 손가락만 깔짝깔짝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적 발표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가 아닌 제 구독, 제 채널 영상을 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버 딜리버리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